다음은 스트럭처를 어레이 형태로 선언했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탠다드 인풋에서 들어오는 그런 텍스트에서 보통 이제 C 프로그램이 들어오겠죠.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변수도 나오고 연산자도 나오고 그럴 텐데 C 키워드들만을 골라서 각 키워드별로 몇 번씩 나왔는지를 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각 키워드별로 그 키워드 이름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레이로 저장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각 키워드별로 몇 번씩 나왔는지 세는 카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어레이를 선언해서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거는 이 키워드들을 저장하는 캐릭터 포인터 어레이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키워드들이 각각 몇 번 나왔는지 세는 인티저 카운터의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의 어레이로 만들지 말고 이 내용을 하나의 스트럭처로 묶어가지고 스트럭처의 어레이로 만들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자체는 이와 같은 구조를 띄면 되죠. 그 중에 한 멤버는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인티저로 됐죠. 그래서 각 키워드마다 이 쌍이 하나씩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키워드 개수만큼 어레이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가 캐릭터 포인터로 선언이 되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스탠다드 인풋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에서 몇 번 나오는지 세기 위한 카운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럭처로 변수 하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키탭이라는 것인데 그게 nkeys만큼 어레이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언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스트럭처 정의하고 그 스트럭처에 의한 어레이 변수 선언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가 되죠. 이 어레이는 그럼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가? 여기 캐릭터 포인터하고 인티저가 교대로 나오게 되니까 이와 같이 키워드하고 카운트, 초기화는 0으로 해놔야죠. 아직 인풋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키워드 카운트 이런 쌍으로 계속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여기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또한 이것이 좀 읽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면은 이 쌍을 이렇게 브레이스로 묶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두 번째가 readability, 즉 해석하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키워드들을 어레이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search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어레이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에서 어떤 값을 찾아낼 때는 바이너리 서치가 상당히 빠르고 유리합니다. 특히 개수가 확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을 때 그렇죠. 바로 키워드들이 몇 번 나왔는지 세는 이 경우가 바로 딱 적임입니다. 이때 바이너리 서치를 쓰려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 사전순으로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를 만들 때 그리고 초기화시킬 때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사전순으로 정돈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인풋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각각 몇 개씩 있는지 세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메인 프로그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전체의 프로그램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while 루프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한 단어씩 읽어갖고 와서 그것이 이제 키워드의 가능성이 높으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읽어드린 단어의 첫 자가 영문자인지 확인해보고 있죠. 그래서 영문자이면 이제 키워드의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이제 읽어드린 워드를 빈 서치로 집어넣어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호가 바로 이 테이블의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키의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게 되죠. 이 카운트는 앞에 어레이를 초기화한 것에서 봤듯이 모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while 루프를 다 돌게 되면은 스탠다드 인풋에서 들어오는 모든 텍스트, 즉 C 코드가 모두 다 해석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이 루프가 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면 이제 그동안 각 키워드가 몇 번씩 나왔는지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for 루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n이 0부터 n keys, 즉 총 키워드의 개수만큼 이렇게 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카운트가 0인 것들은 찍어내지 맙시다. 어차피 뭐 키워드는 많은데 한 번도 안 나온 거 찍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찍어내는데 이때 카운트가
키워드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키워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 나온 것들이 이제 화면에 출력되겠죠. 결론적으로 전체 그림은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 단어씩 있는 이 getWord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eInSearch를 사용을 해서 이 읽어드린 단어가 여기 있는 키 탭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beInSearch는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테이블의 이 타입이 그전에는 정수 타입이었는데 이제 struct key라는 이 타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beInSearch 함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봅시다. 이 beInSearch는 우리가 앞에서 섹션 3.3에서 이미 봤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어레이가 struct key 타입의 어레이가 아니라 인티저 타입이었죠. 그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네, 여기 다시 이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beInSearch의 프로토타입에서 어레이가 이와 같이 인티저 어레이였고요. 이때 이 안에 있는 if, else if 구문이 이와 같이 string compar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인티저 어레이를 x값하고 직접 비교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죠. 또한 찾고자 하는 것이 여기는 word라서 캐릭터 포인트였는데 3.3절에 있는 beInSearch는 이게 정수로서 int x 값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테이블은 이미 사전적 순서에 의해서 인크리징 오더로 소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beInSearch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ow, high가 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mid라는 값이 이제 계속 반씩 나눠져서 좌측이냐 우측이냐가 이제 이 if, else, if 부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면 -1의 값이 리턴이 되죠. 찾으면은 바로 찾은 엔트리의 인덱스가 리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레이를 선언하고 그것을 초기화할 때 어레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기화 값의 개수에 따라서 어레이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어레이의 크기를 알 필요가 있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인데 여기 나오는 n이라는 이 값은 어레이의 크기가 됩니다. 이 테이블의 크기가 되겠죠. 그런데 초기화할 때 이 값을 지정한 적도 없고 이 값을 어디에선가는 얻어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ize of라는 함수, 이건 키워드죠. size of라는 구문을 여기같이 오브젝트 앞에다 붙이면은 여기 괄호를 쳐줘도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실제 잡힌 메모리 크기를 리턴하게 됩니다. 또한 size of에서 이 타입 네임을 주게 되면은 그 타입이 일반적으로 갖는 크기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 size of 구문을 사용을 해서 테이블, 즉 어레이에 몇 개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keys라는 이것이 이제 그 크기를 나타냈는데 define 문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낸 결과를 nkeys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keytab이라는 게 바로 이 테이블이죠. 그래서 초기화되어 있는 스트럭처의 어레이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체 메모리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size of struct key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스트럭처 키 엘리먼트 한 개의 메모리가 몇 바이트 잡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레이가 쓰는 메모리를 한 개가 쓰는 메모리로 나누면은 그 어레이에 들어가는 엔트리 개수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는 struct key에 대한 사이즈를 구하기보다 keytab 0,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의 사이즈를 구해가지고 전체 테이블에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nkey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 keytab을 선언해서 초기화한 후에 바로 그 아래에다가 요 매크로를 집어넣어서 nkeys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getWord 함수입니다. getWord 함수는 리턴 값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캐릭터 포인터로 넘겨준 이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읽어드린 단어 값을 집어넣는 것이 하나의 리턴 값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리턴 값인데 이거는 지금 getWord에서 넘겨준 것의 타입이 뭔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limit은 이 넘겨준 어레이의 크기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크면은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리턴 값, 이 word의 경우에는 보통 읽어드린 스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키워드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아니라 다른 무슨 연산자가 들어왔다면 그 연산자 한 개가 이 word에 채워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리턴되는 값은 이 word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캐릭터가 리턴되거나 혹은 만약에 더 이상 읽을 것이 없다. 즉 여기 있는 sh에서 넘어온 값이 end of file이다 할 경우에는 end of file 글자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getWord가 리턴하는 값이 이제 end of file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읽을 수 있는 word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이 while loop에서 white 캐릭터들을 전부 다 스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게 end of file인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알파벳 글자인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알파벳 글자가 아니면은 대개 어떤 숫자나 혹은 다른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스트링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글자를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이 getWord의 리턴 값이 어떤
어떤 알파벳이다 그러면은 이 word라는 이 어레이에 제대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또는 그것이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변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부호나 또는 숫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word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키워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알파벳이다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이 for loop에 의해서 나머지 글자가 전부 들어갑니다. 이때 알파벳뿐만 아니라 숫자도 어떤 키워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게 되죠. 또는 어떤 변수일 경우에도 같이 다 같은 이 word라는 캐릭터 어레이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자를 항상 더 있게 되기 때문에 onGetC를 불러서 다음번에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려 놓고 가게 됩니다. 자, 널러 스트링의 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린 글자 중에서 제일 처음 글자를 갖다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getWord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이제 읽어드리게 됩니다. 물론 연산자일 경우는 연산자 한자씩 오고요. 숫자일 경우에도 숫자 한자씩 오게 되죠. 그 외에는 이제 변수나 또는 어떤 키워드일 경우에 그것이 word에 들어가고 그 첫 글자가 리턴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이 리턴되는 값이 어떤 알파벳인지 확인해서 알파벳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요 word를 보고 그것이 키워드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is alpha, is space, is alum 이런 게 있죠. is alum은 글자와 숫자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크로는 전부 ctype.h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인풋에서 들어오는 C 프로그램의 키워드가 각각 몇 번씩 나오는지 세는 그런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나왔네요. Exercise 6-1은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getWord를 개선하라 이겁니다. 즉 underscore나 string constant나 comment나 그다음에 preprocessor control 같은 것들도 처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카운트되는 키워드나 혹은 카운트되지 않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도록 수정해라 하는 겁니다. 각자들 해보고요. 따로 제시된 정답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